체온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콜린성 두드러기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이죠. 목욕, 운동, 주변 기후의 변화 등등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언제 체온이 오르고 두드러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항히스타민제를 규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복용하기를 권유받게 됩니다. 즉 이제 미리 약을 먹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여도 두드러기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데도 왜 콜린성 두드러기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걸까요?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이 아세틸콜린이 땀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땀이 나죠. 이제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정상적인 생리적인 기능이 바로 발한, 땀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때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비정상적으로 비만세포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콜린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려면 이 과정 중에 첫째는 체온이 상승할 때 부교감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안 나오게 해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 아세틸콜린이 비만세포에 결합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던가 아니면 세 번째로 분비된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이겠죠. 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체온이 상승할 때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비정상적으로 비만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문제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런 과정이 발생하는 원인도 발생 기전도 치료법도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최종적인 반응, 즉 분비된 히스타민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법이죠. 즉 콜린성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발생 기전을 조절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종적으로 히스타민이 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이 항히스타민제를 콜린성 두드러기에 복용하는 것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항히스타민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대신 결합해서 히스타민의 작용을 무력화해 주더라도요. 콜린성 두드러기의 발생 기전의 기본적인 단계, 즉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었을 때 그것이 비만세포에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체온이 올라가면 또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고 콜린성 두드러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콜린성 두드러기의 상태의 경중에 따라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병 기간이 길거나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또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정도가 심할수록 항히스타민제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콜린성 두드러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체의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땀이 나고 또 체온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피부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의 체온 조절 기능을 회복시켜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콜린성 두드러기의 치료법입니다.